무언가 정말 희한해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시루크프 잠수 순양함. 실제로 운용된 최후의 잠수 순양함이며 동시에 그 최후도 영 좋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한 녀석이다. 사실 시루크프는 엄밀히 따져서 최초의 잠수 순양함은 아니었다. 이미 영국에서 X1이란 이름으로 잠수 순양함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세상 흉악한 건 다 영국 놈들이 만든다. 물론 영국은 이걸 실전용으로 만든 건 아니고 엄연히 잠수함 실험용으로 만든 물건이었으며 몇 가지 시험 운항만 하고 나서 신사의 나라 영국마저도 이건 영 아니다 싶어 퇴역시켰지만 프랑스는 영국과는 다르게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메우고자 이 조약에는 전함만 해당된다는 허점을 노려서 잠수함도 무장 빵빵하게 해서 주력함처럼 굴려보자는 지금 봐도 정말 정신나간 마인드로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군축조약 이전부터 보유 전함 수가 적은 편이었고 그 당시 거함 거포주의 사상으로 보았을 때 평범한 방식으로 함선을 제작하면 100% 질 게 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물론 잠수함에 대놓고 장갑과 무장을 둘러버리면 중량 초과로 움직이는 관이 되어버릴 게 뻔했고 그래도 화력과 속도에 몰빵한 견제용 함선, 그러니까 통상 파괴 작전용 함선을 만들고 싶었던 프랑스에게 잠수 순양함이란 물건은 이론상으로는 목표에 딱 맞는 참으로 매력적인 떡밥이었다. 일단은 전함이 아니라 잠수함이라 군축 조약이 걸릴 일도 없었고 잠수함에게 좀 아쉬웠던 화력은 포탑을 탑재해 해결한다는 발상이었다. 그렇게 프랑스는 1927년 12월부터 시루크프급 개발에 착수하여 1934년 5월 일본함 시루크프를 취역하게 된다. 이렇게 완성된 시루크프는 전장 110m, 선폭 9m, 홀수 7.25m, 엔진은 수상항해 시 술저 디젤 엔진, 수중항해 시 전기 모터를 사용했고 배수량은 수상 3,300톤에 수중 4,300톤, 최대 속도가 수상 시간당 18.5노트, 수중 시간당 10노트, 항속 거리는 수상 18,500km, 수중 130km, 최대 작전 기간 90일에 자망 심도는 80m였다. 무장은 주포 203mm 2연장 1문에 대공포는 37mm 2연장 1문, 13.2mm 대공기관총 2연장 2문, 어뢰 발사관은 550mm 6문, 400mm 4문이었다. 함재기는 배송 MB411 쌍발 수상기 1기, 승무원은 총 118명 라는 스펙으로 완성되었고 이것만 놓고 보면 당시로서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함선이었다. 그도 그럴 게 일단 이놈은 당시 잠수함 주제에 엄청 컸는데 당장 바다의 늑대라 불리우는 유보트가 67m였고 대한민국 해군 소속의 장보고급 잠수함이 56m였다. 이런 무지막지한 크기로 인해 무장도 상당히 많이 장착할 수 있었고 203mm 함포에 550mm 어뢰, 37mm 기관포를 함선 한 대에 몽땅 우겨 넣었는데 무장만 놓고 보면 당시의 어지간한 구축함들과 정면 싸움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거기에 잠수가 가능한 함선 주제에 정찰용 비행기까지 충실히 장비했는데 이 비행기 때문에 시루크프가 잠수 항모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정찰기로 실었던 거고 그 정도는 이미 아이오와 등의 대형 전함은 다 하던 짓이었다. 이렇게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는 함선이지만 시루크프는 실제 역사에서는 화력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활동 기록이 전무한 안습 잠수함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총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런던 해군 군축 조약. 원래 프랑스는 시루크프급을 3척 띄울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작 일본함을 만들어 놓자마자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까지 모조리 제한하는 런던 해군 군축 조약이 체결되었다. 물론 프랑스는 빈약한 자군 해군력 등의 이유를 들어 보조함 제한에서 예외 인정을 받아냈지만 그래도 주변국 눈치가 참... 결국 물밑에서 압박하는 주변국들에 의해 시루크프급 이상번함은 반강제적으로 폐기당했고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한 대만 가지고 전쟁을 치룰 수는 없는 노릇이니 결국 모항에서 정비나 받으면서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다. 두 번째, 돈이 없네? 군축 조약이 폐기되어 숨통이 좀 트이나 싶더니 갑자기 닥쳐온 세계 대공황 때문에 새 함선을 만들 돈이 딸렸다. 게다가 군축 조약이 폐기되면서 보유 전함 대수에 제한이 풀림에 따라서 조약 제한을 피해 함대 화력을 강화한다는 목표가 사라졌고
굳이 힘들게 잠수 순양함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 세 번째, 통상 파괴 작전? 그거 왜 함? 시르쿠프는 애초에 통상 파괴 작전용으로 만든 물건이었고, 그래서 잠수함 주제에 순양함급 함포를 보유했고 은밀하게 잠수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다면 프랑스는 연합군 소속이었다. 애초에 독일이 유보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통상 파괴 작전을 수행했던 것도 결국 함대전을 벌이기에는 후달려서 눈물을 머금고 선택한 것이었는데, 연합군 함대들이 아예 제해권을 장악하고 추측군 함선들을 죄다 때려잡던 상황에서 통상 파괴 작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래도 2차 대전 초기에 프랑스가 점령당하기 직전에 가까스로 모항에서 탈출해 영국으로 간 시르쿠프는 자유 프랑스군 소속으로 활동할 기회를 얻었다. 시르쿠프는 이후 괴뢰 정부 비시 프랑스가 점령한 프랑스령 섬들을 탈환하는 작전에 투입되었고, 이후 다른 작전을 위해 파나마 운하로 이동하던 도중 밤중에 시르쿠프를 유보트로 오인한 미국 화물선이 배를 돌진시켜 시르쿠프를 박아버리는 바람에 손도 못쓰고 침몰해버렸다. 그것이 사실상 최초이자 최후의 잠수 순양함 시르쿠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비록 만들 당시에는 잠수함으로서는 과분할 정도로 강력한 무장을 자랑했지만, 태생적으로 조약의 허점을 이용했을 때에만 겨우 탄생이 가능했던 함선이었던 만큼 시대가 지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자 시르쿠프처럼 실험적인 함선은 설 자리가 없었고, 최후마저 장렬한 전투 끝에 격침된 것이 아니라 아군의 오인 공격으로 허무하게 침몰했을 뿐인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풀린 게 하나도 없는 잠수함이었다.